집에서는 말을 잘하던 아이가 발표할 때만 되면 몸이 굳어버리나요? 친구들의 시선이 느껴지는 순간 목소리는 작아지고 머릿속은 하얘지고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아이. 집에 와서는 알았는데 그땐 생각이 안 났어. 너무 떨렸어. 이렇게 말하죠.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소심해서 그런가? 발표 경험이 부족한가? 연습이 부족했나? 여러 생각을 해보지만 정확한 이유를 몰라 걱정이 점점 커집니다. 사실 대부분의 아이는 갑작스런 발표 상황에서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하는지 방법을 모를 뿐이에요. 발표를 긴장 없이 잘하는 건 타고난 재능이 아닙니다. 이건 연습으로 누구나 익힐 수 있고, 오늘 이 영상에서 아이가 발표 상황에 굳어버리지 않도록 부모가 집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실제로 만난 아이들을 보면 동공이 지진이 와요. 너무 긴장돼요. 소리가 작아져요. 발표가 무서워서 학교 가기 싫어요.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이 아이들이 특별히 약해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떨리면 안 된다고 배운 경험이에요.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사람의 70% 이상이 공개 발표를 두려운 상황으로 뽑고 있습니다. 죽음보다 발표가 더 무섭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바꿔줘야 될 것은 이겁니다. 시선이 집중되면 떨릴 수 있어. 이 말은 아이에게 긴장되는 건 이상한 게 아니라 누구나 그럴 수 있어 라고 안심을 시켜주는 말이에요. 이 한마디만으로도 아이의 긴장은 많이 낮아지게 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알려줘도 아이가 여전히 무서워해요. 이 질문은 참 많이 나오는데요. 이 단계에서는 떨림에 대한 해석을 바꿔줘야 합니다. 아이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 떨림은 떨림이 아니라 설렘으로 바꿔보는 거야. 놀이동산 가서 롤러코스터 타기 전에 어때? 엄청 떨리면서 설레지? 그런 마음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실제로 심리학에서는 떨린다라고 생각한 사람보다 설렌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발표 성과가 더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설렘과 떨림은 몸의 반응 자체는 일단 똑같거든요. 심장이 뛰고 숨이 빨라지는 건 공포일 때도 기대할 때도 똑같습니다. 차이는 딱 하나인데요. 이걸 위협으로 보느냐, 도전으로 보느냐입니다. 부모가 이런 해석을 바꿔주면 아이도 발표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도 아이가 여전히 떨려 한다면 기법을 사용해보세요. 나는 떨려. 난 해낼 수 있어. 나 너무 긴장돼. 나는 해낼 거야. 라고 떨리는 걸 인정해. 하지만 나는 해낼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내 마음을 무조건 부정하기보다는 내 마음을 받아들이고, 하지만 나는 그럼에도 해낼 수 있어. 할 수 있어. 해낼 거야. 라는 마인드를 심어주는 거죠. 그리고 발표 직전에는 호흡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호흡을 이렇게 심호흡을 한번 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참 안정감이 듭니다.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길게 내쉬세요. 지금 한번 따라해보세요. 바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발표를 시작할 때에는요. 이렇게 알려주세요. 잘하려고 처음부터 하지 말고 첫 문장만 또렷하게 하면 돼.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 저는 김조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요 5글자만 크게 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큰 소리를 하게 되면 자신감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두 번째, 시선이에요. 발표를 할 때 긴장되면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될지 잘 모르는데요. 정말 앞에 친구들이 있으면 더 긴장이 되죠. 발표할 때는 친한 친구, 마음이 편한 친구 한 명을 정해서 바라보면 좋습니다. 친구의 얼굴을 보는 게 부담스럽다면 게시판에 있는 어떤 무언가를 딱 찍어두고 그것만 바라보고 발표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대신 너무 아래를 보지 않고 앞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나 물건이면 좋습니다. 발표를 잘하는 아이는 떨리지 않은 아이가 아니에요. 떨려도 다시 숨을 가다듬고 끝까지 발표를 완성하는 아이입니다. 그 한 번의 경험이 아이의 말하는 기억을 바꾸고요. 앞으로 학교 발표는 물론 면접, 자기소개, 각종 발표 대회에서 나는 해봤다 라는 자신감으로 임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말하기를 응원합니다.